밤이었다. 복도 끝 조명이 느릿하게 깜빡였고 현관 안쪽에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 멈추는 소리가 낮게 나왔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품에 안고 있던 보온병의 김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과 마음에 동시에 묻어났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꾸나. 그 말이 문처럼 내 앞에 닫혔다. 심장이 한번 툭 내려앉았다. 발끝에서 올라온 서늘함이 가슴께에 걸렸다가 흩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오래 들었다.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속에 내 마음의 경첩도 잠깐 닫힌 듯 했다. 그날 낮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끝까지 채우던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연히 부탁드려야죠. 저는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어머니께서 좀 봐주셔야죠. 당연이라는 한 단어가 가슴 한 구석을 서늘하게 스쳤다. 잘 갈린 가시가 콕 박힌 듯 작고 날카로운 따끔거림이 오래 남았다. 손바닥으로 가슴께를 천천히 문질렀다.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말의 모서리는 분명했다. 당연히는 때로 고마워요의 자리를 밀어낸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면서도 곧 스스로를 설득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내 자식 편하게 살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한 번 박힌 가시는 쉽게 뽑히지 않았다. 문득 50년 전 내가 며느리였던 시절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몇 번이고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던 밤들. 혹여 불편해하실까봐 문고리를 잡았다 놓고 부엌불을 한 번 더 줄이고 입술 끝에 올렸던 말을 다시 삼키고 그 젊었던 나의 작은 등이 창문에 비치던 장면까지 또렷했다. 그때 내 입술은 말보다 주름을 먼저 배웠다. 잘하고 싶어서 더 자주 침묵했고 예의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숨겼다. 세월이 흐르며 예의와 솔직함의 경계가 옮겨졌는데 나는 여전히 어제의 경계에 서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정말 내가 구식인지도. 어느 쪽이든 과거와 현재가 내 안에서 부딪히며 작은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넘기던 손이 잠깐 멈추더니 긴 한숨이 집안을 얇게 스쳤다. 하! 오랜 세월만큼 익숙한 소리였다. 그 한숨 속에는 말로 담기지 않는 것들이 겹쳐 있었다. 답답함, 체념,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미안함까지. 나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말끝에는 작은 기대가 매달려 있었다. 내가 못 내민 말을 남편이 대신 건네주면 좋겠다는 마음. 그는 신문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심스럽게 답했다. 여보, 집안 분위기 나빠지는 것보다야 우리가 좀 참으면 되지 않겠어. 맞는 말 같기도 했다. 말에 모를 세워 부딪히느니 둥글게 굴려보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그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말을 삼키고 있음을 알았다. 젊은 날엔 싸워서라도 풀자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숨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 숨이 모자라면 말은 더 엉키니까.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 소리는 마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 같았다. 밤이 깊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당연히 부탁드려야죠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지난 5년 동안 젊은 사람들은 힘들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나온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병원 복도에서의 희끗한 새벽, 첫 손주가 뒤집기를 하던 날의 작은 환호, 명절 전날 부엌에서 새벽까지 서 있던 발목의 묵직함, 말이 엇갈리고 마음이 먼저 지치던 저녁들. 이불 끝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다. 창문 너머로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의 빛이 벽을 타고 흘렀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말이 바뀌면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질까? 당연히라는 자리에 부탁해요와 고마워요가 앉을 수 있을까? 새벽 무렵 마음의 파도는 아주 조금 낮아졌다. 완전히 잔잔하지는 않았지만 넘치던 물결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기미를 보였다. 다음 날의 말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 안의 질서를 조금 바꾸는 일. 아침 주전자에 물이 끓기 직전 가장자리에서 작은 거품이 맺혔다. 머그컵 2개를 꺼내고 메모지 한 장을 펼쳐 펜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천천히 적었다.
미리 알려주면 더 잘 도울 수 있어. 내 몸이 허락하는 날 기꺼이 함께할게. 현관문이 열리고 급한 발걸음이 들어오다 멈췄다. 숨가쁜 인사, 짧은 설명, 이어지는 부탁. 공기 속에서는 어제의 가시가 다시 살짝 건드려지는 듯했다. 나는 종이를 접지 않고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볼게. 대신 다음에는 미리 말해줄래?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짧은 침묵 뒤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네, 제가 급했죠. 죄송해요. 일정 미리 공유드릴게요. 멈춰있던 공기가 조금 풀렸다. 주전자는 조심스럽게 끓기 시작했다.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고마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기꺼이. 오후 아이가 낮잠에 들자 집은 잠깐 비처럼 조용해졌다. 장롱이 사진 상자를 내려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젊은 날의 내 얼굴, 공장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나, 그 옆에 단정한 시어머니 옆모습. 시어머니 손등에 굵은 핏줄, 팔을 길게 써는 손놀림, 기모른 냄비 뚜껑을 맨손으로 들어 앗하고 웃던 표정. 그 손이 만든 반찬은 간이 정직했다.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딸이었다. 잘하고 싶었지만 늘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자주 침묵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앉아 있다. 마음은 여전하지만 손은 예전 같지 않다.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 바뀜을 종종 잊었다. 창밖 바람이 얇은 커튼을 스쳤다. 깨달음이 조용히 맺혔다. 내 안의 가시는 당연히라는 말에서만 온 게 아니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어진 내 자신에 대한 서운함, 달라진 몸에 대한 체념, 그리고 사랑을 말로 꺼내는 일이 어색해진 세월의 방향. 그 모든 것이 모여 작은 가시가 되었다. 나는 때로 그 가시를 탓했고, 때로는 내가 그 가시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인정이야말로 오늘의 파도를 낮추는 첫걸음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신문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내가 아이 데려올게. 짧은 말이었지만 집안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준비를 하며 팔을 썰었다. 간장은 처음엔 조금만. 국물이 끓어오르자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짜지 않았다. 대신 혀끝 뒤에서 천천히 온기가 올라왔다. 예전엔 선명한 맛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올라오는 온도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배웠다. 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일정 캘린더로 공유드렸어요. 미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알았어. 내 몸 괜찮은 날은 내가 먼저 말할게. 함께하자. 우리 천천히. 화면이 조용히 어두워졌다. 거실의 공기는 한 톤 낮아졌고 등받이에 기대 앉은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눌러두었던 숨이 집안 구석마다 조금씩 풀렸다.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노트를 샀다. 첫 장에 적었다. 오늘 가능한 일,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 꼭 미리 말해야 하는 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붙였다. 당연히 대신 부탁과 고마움으로. 글자로 적어놓으니 마음의 선이 분명해졌다. 가능한 일에는 아이 낮잠 때 빨래 개기, 미뤄도 되는 일에는 찬장. 정리, 꼭 미리 말해야 하는 일에는 허리 아픈 날엔 쉬기, 도움 요청을 적었다. 그제야 내 몸의 목소리를 글로 들을 수 있었다. 현관 옆에는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다음엔 7시에 천천히. 문은 닫힐 때가 있었다. 그건 우리 탓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예고를 하면 더 잘 열렸다. 미리 함께 천천히. 한 줄에 내가 요즘 배우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 다음 주 현관이 열리며 말이 건너왔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 괜찮으실 때만요. 그날은 좋아. 대신 고기는 핏물만 꼭 빼자. 처음 가는 살짝만. 네, 그렇게 할게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나누어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온도는 적당했다. 소금 한 꼬집이 국물에 스며들 듯 서로의 말이 조용히 퍼졌다. 소금이 먼저 녹고 맛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먼저 마음에서 녹아야 혀끝에서 맛을 보였다.
우리는 서툴렀다. 그러나 서툰 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을 줄도 알았다. 주말 아침 손주가 색연필을 들고 물었다. 할머니, 파란 파도 그릴래? 파란색을 집어들며 회색 하나를 더 꺼냈다. 파도 밑엔 모래가 있단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모래가 받쳐줘. 아이가 그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몰라도 파도와 모래를 열심히 그렸다. 마음속에서도 같은 그림을 그렸다. 큰 말과 작은 말, 급한 부탁과 미리의 예고, 당연히와 고마워요. 사이의 모래층. 그 모래가 우리를 받쳐줄 것이다. 일요일 점심 남편이 말했다. 이번 명절에는 조금 나누자. 하루는 내가 쉬고 하루는 내가 서고. 그렇게 해요, 아버님. 명절은 함께 있는 날이잖아요. 다 같이 먹으려면 누군가는 덜 해야죠.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다. 오래 묵던 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음 어딘가에서 났다. 덜하는 사랑이 오래간다. 많이 하던 때가 지나면 덜하며 오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젓가락만큼 가벼운 결심 하나를 마음 위에 올려두었다. 그 후로도 가시는 가끔 다시 쿡 하고 올라왔다. 급한 부탁 전화가 올 때, 몸이 무거운 날 연락이 늦어질 때, 말의 모서리가 조금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다. 그럴 때마다 노트를 펼쳤다. 오늘 가능한 일,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 꼭 미리 말해야 하는 일. 그리고 아랫줄. 당연히 대신 부탁과 고마움으로.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 마음의 모래층이 다시 단단해졌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있고 그 돌부리를 서로의 눈으로 살짝 가리켜주는 것이 가족의 일이라는 것을 늦게 배웠다. 어느 저녁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은 몸이 괜찮을 듯해. 2시 이후에는 여유 있어. 필요하면 말해. 어머니 정말요? 그럼 2시 반에 아이 맡겨도 될까요? 대신 저녁은 제가 준비해 갈게요. 좋아. 오늘은 내가 소금 한 꼬집, 너는 미소 한 꼬집. 그렇게 간을 맞춰보자꾸나. 화면 너머의 웃음이 느껴졌다. 멀리서도 맛을 맞추는 법을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잘할 수 없는 몸 사이에서 사랑은 종종 서툰 모양으로 드러난다. 그 서툼이 상처로 굳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몇 가지뿐이다. 미리 말하기. 가능한 만큼만 하기. 그리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조금 더 자주 말하기. 당연히는 편리했지만 간격을 벌릴 때가 있었고 부탁해요와 고마워요는 번거로웠지만 온도를 맞춰주었다. 늦게 배웠어도 늦게라도 배우면 된다. 밤이 깊었다. 싱크대 위 머그컵에서 얕은 김이 오랫동안 올라왔다. 그 김을 손등으로 살짝 느끼며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다. 함께 미리 천천히. 세 단어가 오늘의 가시를 둥글게 만들었다. 내일의 말은 오늘보다 부드러울 것이다. 덜 완벽하게, 더 따뜻하게, 우리 식탁의 간을 맞추듯이. 문은 때때로 닫혔지만 마음은 늘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파도를 다스리는 법은 몰라도 파도 밑모래를 다지는 법은 배울 수 있었다. 아이가 그린 파도 옆 모래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쳐주며 오래도록 잔잔해질 것이다. 언젠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고. 그날의 나를 지키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지키는 일과 너를 받아들이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먼저 말하려 한다. 오늘보다 부드럽게, 오늘보다 덜 짜게. 우리의 식탁이 그런 맛으로 오래 남기를 바라며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고 마음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